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격리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초강수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여전히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발병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11월 대선 전에는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다른 직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린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요. 북한 보건성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다고 계속 보고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유엔 식량농업기구 평양사무소 발로 해서 네. 북한 당국의 주장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가 이게 이메일 해킹 때문에 빚어진 오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여전히 확진자 제로라는 발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북한 내에서 그러한 사례가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방어, 빗샐 틈 없는 방어를 북한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국경을 넘고 있지 못합니다. 넘지 못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국경을 넘는 경우에도 15일간 격리에서 지금은 30일 격리로 대폭 지금 그 격리 기간을 늘렸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코로나19가 뚫릴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 특별하게 확진자 발생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북한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우리로 치면 서울역에 해당하는 북한의 평양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네네. 또 지금 최고위급 간부 그러니까 북한의 내각 총리죠. 내각 총리도 현장 시찰을 할 때 마스크를 쓴 모습이 보도가 됐는데 네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혹시 상황이 보도된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중국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내에 중국인들에게 상당히 좀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국경을 폐쇄하는 그런 아주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치들이 얼마만큼 이제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하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북중 간의 국경이 1,400km 정도 됩니다. 네. 이 국경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까운 곳은 아주 조그만 실개천 정도가 국경이거든요.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가깝죠. 그리고 네. 마을 하나가 위쪽은 중국, 아래쪽은 북한일 정도의 그런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그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코로나19에 대한 과민 반응일 정도의 많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그 심각한 사태까지는 아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워낙 충격을 북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는 엄청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기자로서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과거 네. 사스와 메르스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북한 쪽에서 관련 보도가 없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북한 당국에서 하루에 뭐 이틀 동안 마스크를 45,000개를 생산했다는 등 네네. 코로나19 소독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든가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 여기에 수질 검사를 했더니 양호했다 이런 네네.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보도 행태는 정말 조금 달라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사스와 메르스와는 코로나19는 이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중동에서 발원했고 또 네. 중국은 아예 그때 메르스에는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던 수준과 지금 이제 코로나19는 중국 전역에서 지금 사망자가 지금 대거 발생하고 있고 또 북중 국경이 있고 북중이 전통적으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친선 선린 관계를 포함해서 서로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대비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과거에 비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과 지금 블라디보스톡, 평양 블라디보스톡 항공 노선도 중단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지금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 또 지금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도 지금 폐쇄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북한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좀 밀착하는 중국에 네네.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통상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비판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시진핑 주석의 현장 시찰 모습도 보여주고 중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건 네네. 뭔가 전략적 고려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제 네.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고려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힘을 실어준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중 간에 보다 긴밀한 어떤 협력 관계, 공조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 북한의 행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대에서 만약에 코로나19 발생 소문이 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또 걷잡을 수 없다라고 보고 북중 간의 많은 협력을 통해서 또 중국이 잘 지금 대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북한 내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참 중국은 이렇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띄우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뭐 총체적인 혼란이다라고 깎아내리고 또 미국의 독감 사망자도 보도하면서 네. 일본, 미국 쪽은 좀 깎아내리고 이런 모습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제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북한의 방역 물품, 진단 물품 이런 걸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네. 또 미국 국무부도 바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미국의 이런 제스처는 어떤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유화 제스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도적인 측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나빴을 때도 또 지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인도적인 부분은 제재 범위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 부분은 여전히 그 적극적으로 풀어갈 의지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또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워낙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앞으로의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지금의 사태 속에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 문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미국의 인도적인 부분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유연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미국이 그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창구를 계속 열어놓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네네. 또 미국 CNN 방송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건 어떻습니까? 미국의 이런 북한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뭐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지금 북미 간의 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향한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풀리기 어려운 상황, 또 미국이 북한과 협력해서 문제를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상 유지 또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현재까지 모라토리엄, 다시 말씀드리면 핵실험이나 또는 ICBM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이 상황 정도는 최소한으로 관리하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그 좋은 그 선거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북한 당국과 저는 대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대화의 수준을 최고 당국자 수준, 그야말로 그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뭐 지금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미국은 최대한 북한과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지금의 상황들을 관리하면서 북미 워킹그룹 정도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도는 최소 목표치로 두고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리하는 수준에서의 대화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해석이신데, 네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동안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네네. 마크 램버트 전 대북 특사라든가 네네. 또 며칠 전에 한국에 왔던 알렉스 웡 대북 특별 부대표 네. 다 자리를 옮겼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유엔이나 이런 쪽으로 자리를 네네. 옮겼는데 실무 책임자들이 자리를 옮기면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대화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후임자가 와서 업무 파악도 해야 하고 이럴 텐데.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미국이 빠른 속도로 새 인물들을 지금 그 자리에 앉히느냐.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북미 라인이 지금 다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자들이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후임자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메꿔진다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평양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이 좀 미적거리거나 또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소극적으로 간다라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이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약하다, 뭐 이런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빠른 속도로 지금 새로운 인물들을 충원해서 북미 실무 접촉 라인들을 계속 유지 또는 강화하고, 공식 라인의 접촉이 쉽지 않다면 비공식 라인의 접촉을 보다 강화하는, 이것을 통해서 현 상태를 최소한 유지하는, 그걸 통해서 좀 쉬운 것부터 좀 더 접근을 하면서 그 대화의 어떤 끈을 이어가는 이런 노력을 우선 당장 빠른 속도로 지금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건 약간 좀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까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네네. 지금 국제 적십자사라 미국의 국무부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북 방역 물품이라든가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네네. 얘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도 지금 보건용 마스크를 포함해서 손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엄청나게 부족할 겁니다. 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 자체 생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건용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나 우리 남측의 민간단체의 지원이 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정부로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하게 아주 종합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서 북한이 요구하거나 또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현 상황에서는 북한 내부 상황이라 또는 전반적으로 또 우리 사회의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또 시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지금 펼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나 준비는 다양한 차원에서 통일부도 상당 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월 25일 그 삼지연 극장에 나타난 이후에 그동안 계속 22일 동안 드물불칠했는데 네.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 선친의 생일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 광명성절인데 아주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 검은 가죽 코트를 입고 나타났어요. 네. 그 모습도 좀 특이하긴 했는데 네. 좀 예년과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습니까? 우선 사진을 지금 보시면 뒤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 사진을 보시면 그 한 18명 정도의 주요 간부들만 대동을 했습니다. 단촐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는 당정군의 주요 인사들을 대거 대동을 하고 네. 2월 16일은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4월달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이제 중요한 그 행사인데요. 작년 사진을 보면 뭐 많은 그 인사들이 함께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단촐했다.
네. 결국 지금 코로나 영향을 이번 광명성절에서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북한이 또 과거에 보면은 이제 열병식을 하거나 또는 중요한 어떤 그 전날 밤, 예를 들어서 어젯밤 같은 경우에 이제 축하하는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의 여러 이제 축하 그런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행사들도 없고 또 북한이 광명성절을 전후해서 보면은 이제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과거에 했던 적도 있기도 한데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북한으로서도 이제 다중이 모이는 모든 집회는 북한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북한 스스로도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오늘 또 여실히 보여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자, 근데 북한이 이제 작년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면 네. 돌파 얘기를 20번 넘게 거론하면서 네네. 이제 경제 상황 관련 보도가 그와 연관돼서인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력갱생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북한의 김충걸 금속공업상이 지금 나라의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게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네네. 또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 북한 연구학회하고 현대 리서치 연구소에서 탈북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네. 지금 최근 3년간 하루 3끼 이상 식사했다 이런 응답이 90.7%예요. 네. 식량 사정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개선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네. 김충걸 금속공업상의 얘기를 들으면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보면 네.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강한 제재가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네. 2018년도에는 그게 그렇게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자본이랄지 또는 여러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1년 정도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2019년도부터 제재는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력이랄지 또는 네. 석탄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기초 그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네.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시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네. 또 시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그렇게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은 일상적인 생활은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장마당을 비롯한 중심으로 한 사경제로 여전히 먹을 것, 생필품은 해결이 되지만 네네. 국가기관 산업 쪽은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연구학회에서 지금 이제 탈북민 6천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북한 연구학회 부회장입니다. 네. 그런데 네. 북한 연구학회에서 이제 이런 조사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민들의 어떤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이 상황이 매우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샘플이 6천 명이어서 굉장히 심층적인 조사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미국 네네. 북부사령관 테런스 오셔너시 지금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엊그제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네네. 북한에서 최근 이뤄진 미사일 엔진 시험을 보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 그런 ICBM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리고 또 북한의 수소폭탄과 ICBM 능력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달성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너무 과도한 평가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도도 좀 궁금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선은 국방당국의 시선은 상당히 북한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이제 과대평가하는 부분 네. 또는 북한의 군사적인 부분을 좀 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국무성이랄지 외교 라인보다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엔진 추력 시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그런
그 핵이랄지 또는 ICBM과 관련된 능력을 아주 수준 높게 지금 그 변화시켰다 이런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의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의 핵능력이나 ICBM 능력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성주에 배치된 사드 문제, 사드 부대를 분리하는 문제도 좀 오늘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 네. 관계상 오늘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